툭 튀어나온 뱃살을 빼느라 이것저것 알아보았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던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팩트만 짚고 넘어가도 바로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심리학자 임동민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및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이 뱃살을 뺄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뱃살에 관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거나 힘을 빼고 있을 때 배가 말랑말랑한 것을 전부 지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힘을 줘서 복근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단단함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의 근육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지방이 아니라는 좋은 소식이죠. 특히 많은 여성분들께서 앉아있을 때 배가 말랑말랑해진다고 그게 모두 지방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체지방 비율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복근에 힘주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단단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는 전적으로 정상입니다. 뱃살이 나올 수는 있지만 내 몸을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즉 동기부여가 되려면 무엇보다 이 뱃살이 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럴 때 너무 달콤하거나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실제로 효과 있고 올바른 정보를 알고 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듣기 싫어도 꼭 알아야 하는 순서가 왔습니다. 먼저 뱃살에 대한 팩트를 짚어볼게요. 우리 몸에서 뱃살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복부 지방은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예요. 특히 심혈관 질환과 2형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위험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40인치, 여성의 경우 35인치를 초과할 경우 이러한 질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재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위쪽 중간 부위를 너무 조르거나 느슨하지 않게 줄자로 재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특정 부위, 특히 이 뱃살을 집중적으로 빼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특정 부위만을 목표로 한 체지방 감소는 과학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부위는 다 괜찮은데 딱 뱃살만 빼고 싶어 라는 생각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쉽게도 이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이어트 심리학 관점에선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 내부의 동기와 가치를 한번 되돌아보고 건강을 위한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다이어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야,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너 좀 빼야겠다 라는 외부에서의 압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 내재적 동기부여와 나 스스로의 결정이거든요. 다이어트는 여러분 스스로 내 몸 상태와 마음에 연결되며 목표를 설정하고 더 밝은 면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마치 쓴 약처럼 이런 팩트는 듣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그 건강한 습관들이 유지될 때 우리 뱃살은 알아서 빠져 있는 걸 발견하실 거고요. 강박 같지 않고 습관 갖기. 이것이 바로 우리 민트니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뱃살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 이건 너무 뻔한 방법인데요. 바로 체지방을 전체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사실. 그건 결코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빼고 있는데도 아직 뱃살만 문제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요, 아직 뺄 체지방이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전체적인 감량이 이루어질 때 뱃살까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병도 많이 먹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의 특성상 뱃살에 체지방이 가장 많아서 얼굴살, 허벅지살, 등살 이게 다 같이 빠지고 있는데도 뱃살만큼은 여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복부만 도려내서 쓰레기통에 툭 던지는 그런 엉뚱한 상상까지 한 적도 있지만 그런 건 가능하지도 않고 지방 자체가 선택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고 싶다는 환상으로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 우리 몸에는 변화가 없고 마음속에는 외모 강박이 생겨 건강에서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난 뒤에 실망하셨다면 이건 무척 당연한 반응인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체지방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비율이 달라져서 생각보다 날씬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육은 빵빵하고 우람하게 부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근육은 사실 일종의 탄탄한 레깅스 및 보정 속옷의 역할을 해줍니다. 체지방이 그대로 있다고 해도 탄력 있는 근육이 감싸주기 때문에 더 라인이 살 수 있는 거죠. 가령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카프레이즈 같은 운동을 하면 종아리가 씨름 선수처럼 커질 것 같지만 오히려 붓기 등으로 퍼졌던 종아리가 얄쌍한 라인으로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원리가 체지방률이 낮아지면서 근육이 딱 붙잡아주면 뱃살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턴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량을 단 1%라도 늘리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체지방이 빠지건 안 빠지건 여러분의 체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튀어나왔던 뱃살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다이어트의 기본은 체지방은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얻어서 생동감 있는 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뱃살 관리의 첫 번째는 체지방은 전체적으로 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근력 운동으로 우리의 탄력을 유지한다. 이 두 가지 말고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알고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동기부여와 목표를 가져가길 바랄게요. 여기에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우리 몸에 수분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배가 날씬해 보이거나 살이 있어 보이거나 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연초에 모임이 많았을 텐데 이때 얼굴 퉁퉁 부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짜고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수분이 끼고 부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가진 살보다 더 쪄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찬은 밥 없이도 먹을 정도의 짠 정도가 좋을 것이고 몸의 염증과 호르몬, 식욕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공되거나 과한 탄수화물 섭취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당질 제한식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 뱃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뱃살 제거 운동 이런 검색은 그만하시고 그냥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건강만 하자라는 동기로 하루하루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저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잃고 났을 때 후회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고 우리의 몸보다 상위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우리 같이 아름답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즐겁게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